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 등정 30일의 김선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매도 규모를 확대하는 기관들에게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상승세 이틀 만에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2300선 위에서는 간신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도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장이 변동할 때일수록 투자의 방향성 잡아가기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수익 등장 30일에서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정두 전문가님의 특별한 강의입니다.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추세 교육과 그리고 전문가님이 글로벌 증시까지 모두 짚어주며 여러분들의 시황 교육을 진행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전문가님이 비밀 종목까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등장 30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익 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휴장을 했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한산한 가운데서 국내 증시도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이 개장된 이후에 이번 주 추세를 놓고 보겠다.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지금 시장의 흐름은 바닥을 잡고 돌려주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난주처럼의 반등 추세의 강화 부분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등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 빨갛게 물들이셔야 되는데 어떤 종목 편입하시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포착되는 종목을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처럼 사상 최대의 고점 랠리를 나타내주는 그런 종목을 계좌에 꽉꽉 채우실 수 있겠죠.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황 부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육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교육 내용까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부분에는 종목까지 오픈을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놓고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주에 무엇이 있었죠? 금통위가 있었죠. 한은에 이제 금통위가 있었고 국내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 상태. 근데 이제 소수 의견이 나온 부분이 다음번에 또 향후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이번 금통위 회의 결과 브리핑 하실 때 말씀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해석을 합니다. 금리가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죠. 우리나라 금리가 1.5%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의 역전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내가 최근에 겪어본 그런 내용만을 바탕으로 보시다 보니까 시장에서 낭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시장이 좋을 때는 별로 생각 안 하다가 시장이 어려우면은 뭔가의 명분을 찾는 거죠. 그 명분을 좁은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 그림에서 같이 놓고 보세요. 오늘 이 금리를 놓고 보여드리는 의미도 그런 맥락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먼저 이 금리에서 첫 번째 생각하실 부분은 이쪽 브릭스 시장의 금리가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러시아라든가 인도, 중국, 브라질 어마어마한 금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자금들이 선진 시장에서 저금리에서 어떻게 돼요? 자금을 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넣어두기만 해도 금리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부분이 점점 축소되면 예를 든다면 미국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17차례 올립니다. 17차례 올려서 결국은 1% 금리에서 5.25% 금리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이쪽 브릭스 시장하고 격차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다 보면 자금이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는 우리가 브릭스 시장도 아니고 지금까지 기준에서 미국의 금리 낮은 금리에서 우리나라로 자금이 왔다가 다시 그것이 빠져나가는 과정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 때문에 자금이 막 빠져나간다. 그러한 논리 자체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불거져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라든가 또 부동산 동향, 그리고 뭐 주식시장의 동향,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시장의 흐름, 금융시장의 흐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금이 움직이는 거지 지금처럼 주식시장에서 일부 자금이 나갔다고 문제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좀 여유롭게 시장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 수급 관련된 그러한 흐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지금 선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데 보라 색깔 선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쫙 밀고 내려왔죠. 이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대략적으로 3조 5천억 수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략 3조 정도? 그렇게 된다면 한 6조 5천억이 빠져나간 거예요. 예? 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뭐 11월, 12월 그때부터 해서 올 6월 말 7월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7, 8개월? 한 달에는 얼마? 한 달에 1조 미만의 금액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빠져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의 조정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삼성전자에 집중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외국인들 지분 금액으로 따질 때 대략 700조가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1600조에서 조금 모자르죠. 1500조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몇 개월, 한 10개월 동안에 6조, 7조를 매도했다고 해서 전체 추세가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우리나라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투자자죠.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데 그쪽에서 사고 팔고 나머지 금액이 월등히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은 요겁니다, 요거. 요게 또 어렵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2003년부터 시장 지수만 놓고 보세요. 시장 지수만. 2003년 512포인트 찍고 900 올라왔다 700. 그리고 다시 1400. 그러고 나서 2100까지. 엄청난 랠리가 나왔었죠. 근데 외국인들의 10거래일 이상의 매도 부분만을 체크해 놓은 겁니다. 10거래일 이상의 매도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전체 얼마나 팔았을까요? 2005년부터 2005년 하반기부터 해서 2007년까지 55조를 팝니다. 55조. 지금처럼 2000포인트 위쪽도 아니고 그 중간 과정 거치면서 55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강했죠.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시황을 자꾸 들으시니까 시장이 무너질 때 손절하시고 반등이 나올 때 쫓아가시고 그리고 손실률이 깊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테마주까지 손을 대시는 그런 흐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내동매매 안 하시려면 이런 내용들 자료 무료로 받으셔야 되겠죠. 이 자료 조금 이따 받으시는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거보다 조금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을 아예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외국인들의 지분 한도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시장이 선진화되면 될수록 외국인들의 지분 한도를 조금씩 더 풀어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IMF 이후에 외국인 한도를 계속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지분율을 증가시키죠.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도 펀드 매니저잖아요. 펀드 매니저, 기관 투자자 들어와서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약세를 떼서 무너져 내리는데 그것을 위로 막 들어올려서 하겠습니까?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가는 거죠. 지분율 아무리 증가해도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흐름도 연출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아무리 매도를 많이 해도 이렇게 시장에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위에 올려놓고 매도를 하죠. 글로벌 시장 전체가 2003년부터 바닥 짚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외국인 매니저들이 아랫방향으로 막 매도를 하겠어요. 공매도를 하더라도 1원이라도 위에서 매도를 해야 수익이 더 날 거 아닙니까? 공매도를 하더라도.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예상을 해서 공매도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어떻게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시장에 빠지는 게 아니다. 순매수의 기준만 놓고 보지 말고 매수와 매도. 오늘도 6조 거래했습니다. 6조.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대략 한 6조 가까이 돼요. 6조 거래대금 속에서 50% 이상이 개인들의 거래대금이고요. 나머지 부분을 기관과 외국인이 나눠서 거래를 한 건데 그중에 외국인들 관망 추세였죠. 거의 소폭의 매도였죠.
그럼 외국인들이 200 몇십억, 300억만 매도하고 마른 건가요? 아니죠. 1조 몇천억 원에 대한 매수와 1조 몇천억 원에 대한 매도. 그 부분의 방향성이 오늘은 보합 수준 혹은 살짝 밑으로 내리는 수준. 그리고 지난주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은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 이런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온 거다. 그래서 수급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역시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런 자료라도. 왜? 그냥 들으시다 보면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정체 상태니까 금리 역전현상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구나. 금리 역전현상은 그전부터 있었어요. 특히 이때 당시에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따지면 이제 미국은 99년 7월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99년 6월부터인데 요 위치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똑 떨어지게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바닥 1% 금리에서부터 여기까지 5.25%까지 금리를 올릴 때 FOMC 회의 1년에 몇 번 열려요? 1년에 몇 번 열리는지도 모르고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1년에 8차례 열립니다. 8차례. 매년 8차례. 약 45일 만에 한 번씩. 근데 17차례를 올렸어요. 그럼 2년하고 한 번 더 올린 거죠. 2006년 6월까지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때요? 여기가 5.25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금리 여기가 4%인데 여기가 4%. 이미 이때도 역전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금융시장의 정점이 언제입니까?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요 시점. 2008년 리먼이 아니라 2007년 9월에 금리를 딱 낮춥니다. 그러고 나서 10월이 정점이에요. 우리나라는 11월이 정점입니다. 금리가 역전현상이 났다고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정점이 아니고,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10개월 동안에 6조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했다고 그게 정점이 아니고, 또 외국인들이 금리 요만큼 격차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팔았다고 해서 환율이 막 이상 변동성이 나오고 그게 시장의 정점이 아니고, 좀 이렇게 긴 그림을 보면서 이거 사실상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같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랠리 현상이 나올 수 있겠구나. 마찬가지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경기를 부양한다는 거잖아요.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뭐예요? 경기를 부양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기를 부양하던 시점에서는 정점에서 도망을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전 저점을 더 낮춰서까지 경기를 부양할 때 이게 제대로 된 부양이죠. 그럴 때에 시장이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돌릴 때 제대로 돌릴 때 언제 돌려요? 예? 미국 증시에서도 예? 고점을 넘기기 시작한 게 2013년도에 고점을 넘깁니다. 이때부터가 경기가 조금씩 움직인 거고 그때부터 긴축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리죠. 그때부터 본격 랠린 거예요. 2016년 바닥 딱 찍고 글로벌 시장 얼마큼 움직여요? 미국 50에서 70%씩 움직입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도 올 초만 해도 2016년 이후에 36%, 그리고 2017년도 1년 동안만 22%, 고점 기준 잡으면 27%. 만약에 지금 지수 2300 기준 잡고요. 만약에 지난해처럼 20% 등락만 기준을 잡아도 얼마에 2800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근데 무슨 금리 격차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오늘도 그게 많이 도배가 됐죠. 왜? 지난주에 금통위 회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원래는 교육을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시황을 기본적 분석 내용을 별도로 안 하고 시황을 기본적 분석으로 포함시켜서 여러분들께 편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교육 내용들은 윤정두가 말씀드릴 때 그때 교육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들 다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증받은 내용들만 듣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증권 시장 일봉 차트. 요즘에 우리가 추세선이나 이평선을 배우기 때문에 요 그림 지난주부터 보여드렸었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부분을 일단은 벗겨낸 겁니다. 그리고 2430포인트, 2440포인트까지는 굉장히 크게 열려져 있어요. V자형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왜? 과도하게 밀려 내려와 있지? 이 문제? 지금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나라하고 사실상. 뭐 상관은 있지만 왜 우리나라만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까? 글로벌 증시 멀쩡한데? 예?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일본이 더 많이 하죠.
원천 기술을 일본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요. 과도한 분위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두 번째로 주봉 차트에서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 2평 60MA와 120MA 상향 추세 나오고 있죠. 5MA, 10MA, 20MA는 잠시 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쉽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60MA가 유지가 되느냐, 기울기가 상향으로 유지가 되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부분 빠져나가고 이 부분 빠져나가고, 그럴 때에 시장 반등이 이 정도만 나와줘도, 그러니까 2,500포인트 초중반만 유지를 해주고 있어도 60MA의 이평선은 상향 추세에서 이격을 줄여준다. 그러면 다시 재차 랠리의 기준이 잡힙니다.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어때요? 마찬가지죠. 월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완전 정배열이에요. 120, 60, 20MA 전부 상향입니다. 거기에 5MA와 10MA 정도의 기준인데, 10MA는 어때요? 5MA 하면 언제든 돌려줄 수 있는 거고, 10MA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의 평균 종가 기준, 그게 마지막 종가의 여기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쪽에 놓여져 있지만 요 기울어져 있는 상태의 흐름이 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월봉상의 완전 대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3분기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잠시 눌려져 있다고 해서 20MA까지 상향 추세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자료들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오늘의 시황 내용, 이러한 내용 말고도 뭐 여러 테마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이 자료들 전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산맥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 시황 교육으로 최근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운 전문가님이십니다.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2,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주식 자료들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를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는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네요. 메인에서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은 PC와 모바일에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전문가님의 자료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시죠. 자, 시황을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첨삭지도 들어오시거나 하면은 자료 좀 달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 저는 한 30년 정도 계속 누적적으로 가지고 오던 자료입니다. 88년도, 87년도 이때 계좌를 개설해서 객장에서 여러분들 모눈종이에다가 차트 그려보신 적 있어요? 다 해봤단 말이죠. 그리고 한 20년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저도 동감하면서 보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내가 힘들다고 해서 주변 요소들을 너무 과대하게 포장한단 말이죠. 예전 내용 보지도 않고 지금 최근 것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밀 타격을 한다. 이런 내용들까지. 결국은 전쟁에 대한 부담 요인까지 막 확산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겪고 올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또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 남북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다시 이루어지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잊혀지게 되죠. 그 앞전에 브렉시트의 내용이라든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것이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가 교육 규모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이라든가 평상시에 형성되어 있던 관세에서 어느 정도 확대되어 있는지 그 영향력은 생각은 안 하고 시장이 깨지니까 그냥 큰일 났구나 수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시장의 랠리가 나올 겁니다. 왜? 이미 벌써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다소 주춤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군들이
움직임이 세지고 있죠. 그러한 종목군들 이미 벌써 4월 말부터 삼성전기 얼마였어요 그때 당시에? 11만 원? 예? 아이고 8만 원대에서부터 11만 원까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못 사겠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 들어오다 보니까 16만 원을 넘기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들 많은 삼성전기, 삼성 SDI, 하다못해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종목도 3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5월, 6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지금 눌려져 있더라도 언제든 돌릴 수 있는 위치가 되죠. 이제부터 교육입니다. 교육만 제대로 받으신다면 시장 상황 상관없어요. 계좌 빨갛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추세 교육에 대한 복습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뒤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써드린 건데 일단 우리가 일본식 캔들은 22강을 통해서 22강을 통해서 다 배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세에 대한 분석 기준에서도 일단 추세선에 대한 또 저항 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초적인 이동평균선의 내용 많이 배워놓은 상태이죠. 벌써 오늘이 32강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래량 배울 거고요. 그러고 나서 서양식 패턴 배울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전체적인 내용 확대해서 더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추세라는 부분 또 이동평균선이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숙지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뭐 한 3,000장에 가까운 PPT 자료죠. 그것을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복습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정도의 내용은 누구나가 읽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 방송 화면에서 이제 복습 내용을 좀 찾아서 놓고 보시고요. 오늘의 기준에서는 빠르게 이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부터 다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기본 성향, 강세 국면, 약세 국면, 하락 반전, 뭐 상승 반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강세 국면의 기준에서는 이평선이 우상향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락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주가가 요 위에 있으니까 평균치가 계속 이평선이 올라오는 거고 여기서는 주가가 밑에 있으니까. 근데 이 추세 부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강세, 약세, 하락 반전, 상승 반전을 떠나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기울기가 살아있는 상태라면 돌려질 때는 당연하게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 단기적인 출렁거림인 거죠. 변동성. 여기서는 낙폭 과대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계속 밀립니다. 그거는. 추세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를 놓고 보시고 기울기가 하락인 종목군에 대해서는 올라탄다 할지라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그런 내용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타이밍이라든가 기울기, 이격도, 추세 반전 이렇게 돼 있는데 매매 타이밍도 마찬가지예요. 상향되고 있는 기준에서의 조정 이후에 되돌림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되죠. 하향되고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돌파했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상향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과도하게 미끄러졌다.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무조건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점을 명확히 다시 잡아야 된다. 뭘로? 추세에 대한 기울기의 부분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기울기 부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격도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평선에 대한 평균치 대비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든가 혹은 과도하게 밀려 떨어질 때 이러한 부분이 한 번 움직이면은 관성의 법칙 한 방향으로 간다. 대신에 너무 이 이격이 발생되면 회귀한다. 회귀의 법칙. 근데 하향 추세의 기준에서는 급하게 되돌리는 흐름에 대해서 기대 요인을 갖고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급하게 밀려 떨어지면 단기 이평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울기를 놓고 보면서 이격도에 대한 차익 실현 혹은 편입 여부의 기준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추세 반전은 뭐 여기서 급격히 빠지든 혹은 완만하게 미끄러져서 기울기가 기울어진 다음 빠지든 그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세 부분이 횡보할 때에는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염두를 해두십시오. 이평선을 이용한 분석 7가지. 그러니까 추세 분석과 비슷하게 겹쳐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격도 부분은 같이 겹쳐지고요. 나머지 부분도 뭐 저항 지지는 겹쳐지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방향성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방향성 부분도 기울기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밀집도는 뭐예요? 밀집도. 이격도하고 비슷한데 이평선이 어느 한 시점에 밀집되어 있을 때 그리고 배열도는 뭡니까? 5일, 10일, 20일, 60일 뭐 정배열에 돼 있든가 혹은 거꾸로 밀려 떨어지든가. 그것은 뭐예요? 이 이평선이 부딪힐 때. 그래서 오늘 복습 내용의 이 부분들을 좀 빠르게 진행해드리고
지난주에 안 배웠던 크로스 분석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 주가. 이평선 위에 있으면 지지선이 구축이 된다. 기울기가 형성돼 있는 과정 속에서입니다. 기울기가 형성돼 있는 과정 속에서 요 위에 있으면 지지선으로 형성된다. 기울기가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저항선으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한 그러한 정리된 내용. 이런 건 뭐 다운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방향성 부분은 어떤 거예요? 추세의 기준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예? 그렇게 해서 상승 반전이 돼서 혹은 상승 추세가 지속돼서 움직일 때에는 단기 이평, 그다음 중기 이평, 장기 이평이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방향성 부분이 지금 당장 뭐 하락하다가 혹은 횡보하다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단기 이평 따라 붙겠죠. 중기, 장기 이평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하고 나의 편입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전략들을 세우는 겁니다. 차분차분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기준이 되겠어요. 지금 방향성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밀려 떨어질 때 단기 이평 먼저 내려오고 중기, 장기. 그죠? 다시 돌려질 때에도 이런 데서 바로 비중을 급격히 늘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조금 기다리고 추세를 조금 더 보더라도 전체적인 이평선의 장기 방향성까지 돌려지는 시점이 형성되게 된다면 그렇게 될 때에 다시 여기서부터 돌려져서 121선이 밀려 내려오기 전에 그 위쪽으로 방향성이 형성될 때 그럴 때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의 경우는 그냥 막연히 올라갈 것이야 라고 했다가 이 정도면 그나마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기울기가 이탈되는 관점에서 단기 이평만 보고 접근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배열도 부분은 이 방향성 부분에서 어떤 거예요? 이평선이 5일, 뭐 10일, 뭐 혹은 20일, 60일, 120일 순으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완전하게 정배열로 형성이 되느냐, 혹은 역배열로 형성이 되느냐, 혹은 몇 개는 정배열인데 장기, 중기 이평은 아직까지 쫓아오지를 못한다. 그렇다면 비중 부분은 주력으로서, 주력 종목으로서, 주력 업종으로서 놓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을 보는 거고 일봉, 주봉, 월봉에서도 전체적인 이평선의 추세 부분을, 기울기 부분을 놓고 보는 겁니다. 내용이 어렵죠. 캔들 할 때보다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복습이다 보니까 예제가 없으니까 더 그럴 겁니다. 지금 좀 이따 예제 충분히 보여드릴 거고요. 역배열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역배열이라는 거는 60일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5일 선은 빨간색, 20일 선은 뭐 초록색, 60일 선은 황토색 이렇게 해놨는데 이 정도에서 빠르게 돌려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정배열, 그러니까 5일 선이 위로 가고 20일 선 따라 올라오고 60일 선 움직이는 정배열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주가가 밑으로 형성되면서 역배열로.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쉽게 바뀌겠어요, 이 기울기가? 네? 단기 이평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울기가 쉽게 안 바뀌겠죠. 결론적으로 역배열 상태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제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 기준에서 방어가 되고 돌려지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장기 이평이 하향 추세로 내려버리고 점점 이격이 벌어지는 이런 경우는 급격하게 올라온다고 해도 단기 이평만 쫓아올 뿐이지 중기 이평은 어떻게 됐어요? 60일 평균 또 120일 평균인데 더디겠죠. 그럼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급격히 올라오고 이격 발생된 구간에서의 되돌림. 그러고 나서 시간.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단기 공략은 가능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바닥에서 살래, 낙폭 가다주 살래, 그럼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추세 강화 부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주도주는 이렇게 정배열로. 삼성전기 같은 종목 캔들로 부담스럽다 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추세로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한다 그랬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 사마전기, 사마콘덴서 같은 종목 추세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배열 부분 역배열이랑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꺾여져 있는 흐름에서 시간적으로 조금 걸리죠.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쭉 올라온 이후에 단기적인 공략은 가능해요. 단기적인 공략은 주 추세로서 편입 비중을 좀 더 싫고 많이 가져갈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크로스 발생되고 121선 이평도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상향되고 그럴 때에 주가가 오히려 눌려져서 내려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울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장기 이평은. 이럴 때 눌려질 때 오히려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입형, 두 가지 입형, 세 가지 입형 배울 때 이런 내용들 다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복습이다 보니까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안 됩니다. 1강부터 혹은 추세부터 배우는 23강부터 다시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엔소프트의 일봉 차트인데 완전한 정배열 구간에 진입되면은 추세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 이런 구간에서. 결국은 먼 훗날의 얘기가 됐지만은 엔소프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격. 올라갔다 또 밀려 있더라도 40만 원 공방이죠. 그 이상으로 쭉쭉쭉 뻗어 올라갔죠. 그게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정배열로 진입이 되면서 그 힘의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수급 유입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역배열의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단기 공략은 가능해도 이 기울기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60거래일 동안에 60거래일 동안에 종가의 평균인데 그럼 60거래일 동안에 종가가 어디서 형성됐는지 확인만 하면 이 기울기가 돌려질지 안 돌려질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죠.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식으로 쌓아 나간다는 겁니다. 자, 밀집도입니다. 밀집도 마찬가지. 밀집도 별거 아니고 그냥 이평선이 수렴되는 구간입니다. 네? 뭐 횡보를 하든 혹은 뭐 내려가든 혹은 올라오든 어느 한 시점에서 이평선이 뭉쳐지는 그런 구간에서 어느 쪽으로든 추세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이 다 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랫방향이든 윗방향이든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추세 부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쫙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흐름들입니다. 기울기 당연히 쫓아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다가 완전하게 이제 정배열로 넘어서는 구간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정배열이 되고 크로스가 발생되는데 다시 되돌림의 흐름이 나올 때. 그럼 단기 이평 5일선이라든가 10일선 있겠죠. 11선 부분이 잠시 주춤거리더라도 주 추세선들이 긍정적으로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기준점만 기울기를 배우시고 이평선에서 활용하시면 무난합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추세가 살아있었는데 계속해서 니엄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추세가 6개월이면 6개월, 120일이면 뭐 120일이 6개월 정도 되겠죠. 120일이면 121선. 그 정도의 추세 부분이 어떻게 바뀔까? 여기서 급격하게 움직임을 주고 그리고 살짝 눌려지고 뭐 많이 눌려도 상관없습니다. 요 주요 이평만 따라오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건 단기 추세로는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단기 추세로는. 근데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합니다. 비중을 늘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 크로스가 발생되는 요 시점에서 이러한 조정이 나올 때.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여기서 쫓아붙는 게 아니라 예? 크로스가 나와주고 이평선의 기울기가 완전히 돌려져 있을 때. 밀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횡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했던 구간이 되죠. 여기서부터 바로 쳐줬으면 더 좋죠. 예.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많은 예제, 요즘 종목에서의 예제로 다시 찾으셔서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삼성전기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쭉 올라오고 2016년도 가을부터 해서 3분기부터 해서 올 3월까지 계속 이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왔다 좀 이따 보시면은 이렇게 다 밀집돼 버립니다. 근데 수급에 의해서 변한 것도 없고 실적은 계속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 방향성 오는 거예요. 일로 가죠. 이렇게 움직일 때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쫓아오죠. 그렇게 됐을 때 재눌림이 나올 때 그게 11만 원입니다. 좀 이따 예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밀집 구간의 활용도를 활용하시면 삼성전기, 뭐 삼성 SD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컴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역배열 상태로 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조금씩 돌려요. 실적도 좋고 수급도 뒷받침되고 어느 시점에서 조금씩 돌리는데 이평선은 어찌됐건 밀집돼 있죠. 그러고 나서 한번 빵 치고 올라옵니다. 다시 횡보야. 근데 다시 횡보를 하더라도 앞전의 평균치 대비해서 올라와 있다 보니 이제는 61선, 121선까지도 이렇게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올라와 있죠. 그럼 이럴 때 비중을 늘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서 늘리는 게 아니고 이럴 때 늘리고 그리고 또 놓쳤다 했을 때도 이렇게 횡보할 때. 그럼 이격 줄이면서 전체적인 구간의 흐름은 어때요? 정배열 상태로 가죠. 60일, 121선이 급격히 조정받지 않는 한
기울기가 깨질 일이 없죠. 그러면 이 기울기를 바탕으로 단기 이평선의 기울기를 놓고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온다. 이게 횡보죠, 여기가. 예? 60일 전이 횡보 구간으로 형성돼 있잖아요. 이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더 가더라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더 가더라도. 여기서 완전히 돌리기 전까지는 더 가더라도 조심합니다. 오히려 꺾여져 내려올 수 있다. 결론은 꺾여져 내려올 때 다시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울기 부분, 또 이평선의 단기, 중기, 장기 이평의 배열도 부분. 그리고 지금 배우는 기준은 밀집도입니다. 밀집이 되면, 수렴이 되면 단타 종목도 마찬가지죠. 딱 옆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툭 건드려주면 쫙 뻗어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거나 툭 밑으로 밀어버리면 음봉이 떨어지는 것처럼 방향성이 명확해진다. 그때도 역시 기울기를 놓고 봐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평선이 어느 정도 수렴 구간 밀집되어 있는데 방향성이 밑으로 나와버리면 역배열로 들어가죠. 중간에라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울기가 바뀌기 전에는. 그리고 급격하게 반등 이후에 기울기가 다시 살아나 줄 때. 그러고 나서 눌려지더라도 크로스가 이쯤에 발생되죠. 그럼 여기서도 아니에요. 단기 공략이 아니고 이런 라인에서 크로스 발생되고 정배열로 다시 기울기를 돌려줄 때.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이러한 부분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23강부터 31강까지 진행해드렸던 추세에 대한 내용, 그중에서 이평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드린 겁니다. 그동안 윤정두는 30년 주식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활동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그리고 책 10권 내고 수익률 대회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압축을 해서 이 교재를 만들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또 대학 강의 그렇게 진행하는 내용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32강째면은 PPT 자료만 한 3,000장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윤정두가 일일이 장중에 뭐 문자 보내드리고 첨삭지도 안 해드리더라도 스스로 매매하셔서 야간 첨삭지도 때 와 대표님 이 종목 교육받고 수익 났습니다. 혹은 이 종목 내일 공략해도 될까요? 혹은 시장의 추세가 이런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나가시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 다시 알려드립니다. 교육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9시부터 무료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두 수익대전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방향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무료 온라인 방송이 밤 9시에 시작하는데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3,000장이 넘는 PPT 주식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알짜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를 검색하시면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익산맥 홈페이지 메인에 전문가님 사진이 있네요. 사진 아래를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도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무료로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자료와 주식 공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수익대전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기 같은 종목, 삼성 SDI 같은 종목, 지금 시장 2,300포인트가 이탈됐던 그런 시점에서 오히려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이 나오고 그를 바탕으로 또 삼성전기가 있으니까 사막 콘덴서가 또 덩달아서 움직임이 나오죠. 그런 종목 어떻게 잡겠어요? 또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조가 넘습니다. 그런 종목이 장중에 막 6% 이상 올라가고 결국은 꼬리 달리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방법.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에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종목군들 AS 진행해드리고요. 그 오늘 진행할 교육 바로 진행해드리고 맨 끝부분에는 교육을 통해서 또 발굴되는 종목까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일진 머티리얼즈. 이 6월 26일 날 이미 또 오픈이 됐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추세 라인에서 이 윗라인을 과연 넘길 수 있을까부터 혹은 눌려질 때 이 바닥권에서 다시 편입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추세 교육을 통해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추세만 보는 게 아니라 추세 기준에서 당연히 수급까지 유입이 되죠. 예.
그 부분까지 놓고 보는 거고 거래량까지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화면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방송에서 요 부분 여기 편입 구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드렸죠. 결론은 추세 라인에서 그냥 놓고 보면은 와 이걸 어떻게 사지? 어디서 사지? 어디서 차익 실현하지? 힘들잖아요. 결론적으로 요 부분들을 추세 라인을 그려놓고 서양식 패턴의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은 이때가 39.62% 상승해 있을 때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6% 이상.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1일자의 기준에서 이 정도 흐름입니다. 그럼 요 추세 라인을 벗길 수 있을까 없을까의 기준. 그럼 여기서 만약에 못 샀어. 교육을 해드렸는데도.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늘의 차트의 기준에서는 58.81로 쭉 뻗어 올라가 있죠. 그것도 요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 6% 올라간 그 기준도 아니고. 그럼 조금 전에 보신 화면이 이 추세란 말이에요. 이 추세.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을 때 흐름을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추세 배울 때 3에서 5 거래일 이상, 5에서 10% 이상의 주가 변동이 있고 평상시 변동 대비 확대돼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왜? 새로운 추세 라인이 열려버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추세 라인이. 그거는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없는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세가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이것을 뚫고 올라갈 때 그 기준이 잠깐 뚫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건지 계속 올라갈 건지 그걸 모르시잖아. 거기에다 아직 갭을 안 배웠지만 갭에 대한 교육 첨삭지도를 통해서도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편입을 하셨더라도 46,000원대까지 내려왔었어요. 이게 여기 매수 평균 단가 써드렸잖아. 47,000원 이렇게 써있는데 41,000원대 뭐 이렇게 형성됐었단 말이에요. 매수 평균 단가가. 그러고 나서 눌려 내려왔을 때 이 정도 범위에서 갭 상승의 요 범위에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혹은 눌려져 있을 때 41,000원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그럼 얼마의 수익률이 지금 5만 원을 월등히 넘긴 상태. 불과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 아까 말씀드릴 때가 요 기준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무려 한 8개월을 횡보하다가 눌려 내려와서 9만 원이 이탈되던 시점. 그러고 나서 다시 강세가 연출이 됐죠. 강세 연출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또다시 조정을 준 게 요 라인입니다. 이게 11만 원 수준. 이게 5월 21일. 네? 그러고 나서의 흐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쭉 놓고 보시면. 월봉으로 추세 설명도 드리고 수급 설명 드리고 평균 단가,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전체적으로 다 해드렸죠. 이평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평선. 이게 월봉 기준에서의 이평선입니다. 월봉 기준에서. 여기 밑에 라인 보시면 2017년도 어떻게 됐어요? 2017년도. 이게 16년도이고요. 2017년도에 급격한 상승 이후에 어떻게 돼요? 횡보. 횡보죠. 횡보인데 장기 이평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상향 추세죠. 그럼 여기서 단기 이평이 깨졌다고 해서 손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차익 실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급 부분에 대한, 밑에 수급이 없습니다만 수급 부분에 대한 확인, 기본적 분석에 대한 확인. 그러고 나서 치고 올릴 때에 당연히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돌릴 때 당연히 편입의 기준이 되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한 교육도 여기서도 계속 해드렸어요. 요런 때 잡는 거다. 요럴 때. 근데 요거를 방송에서 분명히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요 추세 넘길 때 여기서 조정받을 때도 그러고 나서 여기가 얼마예요 지금? 15만 8천 원 찍고 내려와서 14만 원까지 밀려있을 때 14만 원까지 밀려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봉상으로. 완전 정배열이죠. 수급은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봉으로 다시 보시니까. 지금 상승률이 218에서 불과 며칠 만에 254%가 되는데 이것도 종가의 기준입니다. 오늘 조정받은 기준. 결론적으로 오늘 조정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도 어때요? 정배열이죠. 완전히. 완전히 정배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나 이평 배울 때 추세 라인의 기울기 부분을 완벽하게 놓고 배우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상향 추세일 때 단기 MA가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돌려지는 시점에서는 다시 정배열 기준에서 편입 기준. 아시겠죠? 일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으로도 놓고 보시면 어때요? 요 기준까지가 7월 9일입니다. 방송에서 매번 갖고 오면서 추세 라인 설명드리고 이평선의 기울기 라인 설명드리고 이 이평이 어떤 식으로 기울어질까요? 어떤 식으로 돌려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급 펀더멘탈적인 부분 전부 다 같이 보자 그랬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일 오늘자의 기준에 상승률 별로 차이 안 나지만 사상 최대치 고점 16만 원을 넘겨버렸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이거 여기서 또 못 잡는다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죠?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추세를 놓고 그리셔도 되고 이평의 기울기를 놓고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또 갖고 나왔겠어요? 오늘도 밀렸는데 오늘은.
기울기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사마 콘덴서하고 사마 전기를 안 갖고 나왔어요. 사마 콘덴서 전기 추세 어떻게 돼 있어요? 대단하죠. 첨삭지도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바이오주나 경협주의 상승 탄력, 변동성이 예전 같지 않아요. 바이오주 웬만하면 툭 하면 상한가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흐름 나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바이오주 또 경협주 오늘 첨삭지도 다 해드릴 겁니다. 꼭 오십시오.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업종 종목에서 수익률을 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크로스 분석이 기준이 됩니다. 크로스. 그래서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가 있는데 데드 크로스라는 건 뭐냐면 역배열로 넘어가는 흐름을 얘기를 해요. 역배열로. 그래서 5일선이 20일선을 이탈시킬 때, 20일선이 60일선을 하향시킬 때, 60일선이 120일선을 하향시킬 때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하향된다는 거죠. 기울기가. 그렇게 되면은 역배열 상태에 놓여지고 이건 문제가 됩니다. 돌려지기가 어려워져요. 특히 일봉, 주봉, 월봉 순으로 놓고 볼 때 월봉에서도 깨져 내려간다? 그거는 업황이 그만큼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수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좀 물려 내려온다고 뭐 무역 전쟁이 어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려면 리먼 터졌을 때처럼 빠바바바방 밀려 내려가요. 그럼 기울기가 감당이 안 돼요. 다 깨져버립니다.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시황도 자신감 있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60일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20일선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런 거는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만 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성과 가성을 얘기해요. 진성이라는 건 뭐냐면 주 추세선을 중장기 추세선을 그러니까 현재 단기 추세보다 중기 장기 추세를 더 주 추세로 봅니다. 그 주 추세를 놓고 볼 때 주 추세의 기울기가 기울어지지 않았는데 단기 이평이 치고 내려왔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진성이라고 하지 않고 가성이라고 합니다. 가짜다. 예? 기울기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여기서 기울기가 어떻게 돼버려요? 밀려 내려오면서 돌려지지를 못하고 계속 하향돼 버리죠. 이러면 이제 이게 주추세가 돼버려요. 이건 진성이 돼버린 겁니다. 데드 크로스 나오고 진성이 된 거예요. 중간에 단기 이평들이 골든 크로스, 단기 이평이 위로 뚫고 올라가더라도 주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배열 상태가 되는 거고 데드 크로스의 진성의 흐름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골든 크로스는 반대 급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맥락이 되겠죠. 근데 골든 크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데 단기 이평에 잠깐 뚫었어. 이거는 뭐라고요? 진성이 아닌 가성이다. 진성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향되는데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놓고 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상향되고 있는데 내려왔다? 그러면 이런 거는 가성이라고 표현을 해서 다시 돌려질 때 편입 기준을 잡습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시간이 좀 길어지고 횡보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121선까지 같이 놓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놓고 보시면서 골든 크로스의 진성과 가성 부분을 쭉 설명드린 거고 이 부분은 내일 복습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종목, 이 종목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여기에 기준에서 지금 전부 120 그리고 60MA, 20MA 전부 상향이죠. 크로스까지 다 발생이 됐죠. 5MA, 10MA만 현재 엇갈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등 탄력으로 나오게 된다면 완전 정배열. 본격적인 대세 시세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 첨삭지도 때 설명드릴 테니까요. 9시에 온라인상에서 모바일과 PC를 통해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시작하는 밤 9시에 시작하는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비밀 종목과 주식 자료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등전 30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스트라이크 맹경선입니다. 성공의 왕도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발전과 호재 가능성이 많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지요. 오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성공의 지름길을 안내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최근 어려운 시장 분위기에서도 추천하신 종목들마다 결과가 참 좋았는데요. 오늘은 올해 하반기 가장 주목해볼 만한 바이오 종목 준비하셨다고요? 네, 심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는 COPD는 2020년 14조 시장 규모가 기대되는데요. 이 질병의 천연물 신약을 개발 중인 영진약품은 미국 FDA의 임상 2상 진행에 따른 기대감으로 2,000원대의 주가는 최고 19,000원까지 9배나 오르며 작년 시장을 뜨겁게 달궜고요. 그리고 최근 HLB는 글로벌 시장 7조 원 규모의 위암 신약을 개발해 미국 FDA 임상 3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1만 원대의 주가가 15만 원까지 정말 기록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수급을 바탕으로 주가가 10배 안팎씩 치솟는 바이오 기업들의 공통점은 최소 수조 원대 시장의 초대형 질병 분야에서 신약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인데요. 자, 오늘 종목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엄청난 시장 규모의 영진약품과 HLB 급등의 주 요인이었던 미국 FDA 임상재료까지 겸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만큼은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초대형 질병 시장에 영진약품과 HAB처럼 글로벌 임상 재료까지 겸비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볼까요?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핵심 포인트. 자, 신약 개발을 하려면 전 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오늘 이 기업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초대형 질병 시장에서 임상 2상도 아닌 글로벌 임상 3상을 성공리에 마친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영진약품이나 HLB를 능가할 메가톤급 임상 재료란 점에서 임상 3상 통과 재료가 나오기 전 지금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엄청난 특급 재료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 재료까지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 바이오 신대장주로의 등극이 유력하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종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 핵심 포인트. 네, 전 세계 1조 원대의 불치병 시장에서 오늘 기업이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분야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신약이 또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미국 글로벌 제약사가 기술을 도입한 것도 모자라 세계 28개국 시장의 권리마저 계약해 임상 3상 통과가 눈앞에 있다는 걸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증권사 창구 두 곳에서 100만 주에 달하는 매집과 특히 해외 정보에 한 발 빠른 기관과 외국인들이 200만 주 이상 정말 거침없는 대규모 매집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임상 3상 재료가 시장에 부각되기 전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종목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제 고유 번호 724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초대형 질병 시장에서 임상 2상도 아닌 임상 3상을 성공리에 마친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영진약품이나 HLB를 능가할 메가톤급 임상 재료란 점에서 임상 3상 통과 재료가 나오기 전
지금 자리에서 확인해 두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엄청난 특급 재료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료제에 동일 성분을 이용한 또 다른 신약이 또 임상 3상 중인데 이 질병은 세계 시장 규모가 1조가 넘는 희귀병으로 임상 통과 시 바이오신 대장주로의 등극이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증권사 창구 두 곳에서 100만 주에 달하는 매집과 특히 해외 정보에 한 발 빠른 기관과 외국인들이 200만 주 이상 대규모 매집이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임상 3상 재료가 시장에 부각되기 전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여우 장소연 전문가의 고유번호 724번 누르시면 됩니다. 724번입니다. 어쩌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화폐가 먼저일까요? 신뢰가 먼저일까요? 암호화폐는 신뢰로 가치를 갖습니다.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보, 가치 있는 정보. 아시아경제TV가 앞장서겠습니다.